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오늘은 스페셜 월간 김종인 편입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와 인사청문회가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되는 상황이죠. 게다가 지방선거도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금 뭐 전국이 대선 때 못지 않게 뜨겁습니다. 판을 읽고 전망을 해보죠.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벌써 대선 끝난 지 한 달이 훌쩍 지났는데, 네. 예, 그 인수위 지금 해나가는 과정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아직까지는 무슨 특별한 거는 잘 보이질 않아요. 뭐 인수위 발족을 해서 지금 뭐 인수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수위 자체가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한 사항이 없고 그저 지난 기간 동안에 있었던 건 새로운 정부의 뭐 내각을 갖다가 지금 발표한 거 그 정도 이외에는 별다른 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인수위가 또렷하게 지금 뭔가를 결실을 못 내는 것 같다. 그런 안타까움을 좀 보고 계세요. 인수위가 내놓은 윤석열 정부의 첫 조각부터 한번 좀 보죠. 물론 뭐 인사청문회 전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정보만을 바탕으로 봤을 때 김종인 위원장 보시기에 가장 못 고른 카드부터 갈까요? 가장 잘 고른 카드부터 갈까요? 가장 잘 고른 인사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뭐 내가 보기에는 뭐 전반적인 그 내각의 인선이 일반 국민에게 큰 감흥을 주진 못한 것 같아. 일단 총평은 전반적으로 큰 감동은 없다. 네, 큰 감동은 없는 것 같고 네네. 그저 뭐 사람들은 무난한 사람을 택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판단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불거진 뭐 복지부 장관 문제 같은 거는 정호영 후보자. 예를 들어서 빨리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고 지나가는 것이 새 정부 탄생에 오히려 하나의 소위 순조로운 길을 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든 거를 법률의 잣대를 가지고서 그 사람이 법률적으로 뭐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따지면 가지고서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결국은 일반 국민의 상식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 문제에 관해서는 뭐 임명권자는 임명권자대로 자기가 임명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을 거고 또 검증한 사람들은 검증한 사람대로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뭐 이상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는 그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윤석열 후보가 강조하는 것이 소위 공정과 상식을 갖다가 주로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비춰본다 같으면 과연 이 사람은 상식에 맞는 짓을 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전제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팩트로서 입증된 게 없지 않느냐. 불법이라고 어디 팩트로 입증된 게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고. 팩트로 입증된 것이 없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게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과거에도 우리가 누누이 들었던 얘기라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정치적인 판단을 갖다가 꼭 무슨 법률적인 잣대만 가지고서 판단을 해가지고서는 그건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인 판단의 영역은 좀 다른 문제다. 법적 판단과 다른 문제다. 거죠. 그러니까 법률가들의 일반적인 성향이라는 것은 내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왜 말이 많으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법률가일수록 지나치게 법의 잣대를 대는 데서 달리 생각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정치하는 사람의 현명한 자세라고 봐요. 그럼 만약 본인이 저렇게 억울해하고 지금 팩트로서 불법이 없는데 어떻게 내려오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쭉 간다라고 할 경우 강행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본인으로서는 이 장관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명예스럽고 생각하지만 대국적인 기원제에서 볼 것 같으면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는데 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애가 된다 할 것 같으면 본인 스스로가 용기를 내서 판단을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난 봐요. 일단은 정호영 후보자가 스스로 좀 자신 사퇴하는 게 윤석열 정권 가는 길에 어떤 좀 도움이 되는 길이다. 일단 그 말씀이신 건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인 스타일이 뭐 잘못한 게 없는 게 죄진 게 없는데 왜 그만두느냐라고 강행할 경우에 그러면은 과거 정권에서 하던 짓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정서에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을 해야지. 그냥 일방적인 생각만 가지고서 밀어붙일 것 같으면 과거나 다른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뭐가 다르냐. 그러면
조국 사태 2탄 뭐 이렇게도 갈 나는 수. 조국과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예. 일반적으로 일반 국민 상식에서 야 저거는 좀 의심할 여지가 있고 저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지 법률적인 판단을 해가지고서는 내가 보기에는 나중에 후회할 일만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후회할 일만 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일단은 버려야 될 카드라는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더 뜨거운 사람은 한동훈 후보자거든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후보자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뭐 본인의 능력이나 자질로 봐서는 하나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더군다나 이제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지난번 소위 윤석열 지금 당선자가 오늘날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과정을 볼 것 같으면은 처음 시작이 당시 법무장관인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 구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국민의 관심을 갖다 끌게 되고 그 결과가 결국 오늘날 윤석열 이 당선자를 만드는 건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의 후보가 아마 가장 고초를 겪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이제 조국 수사부터 같이 했었으니까. 뭐 4번씩이나 좌천 인사를 받고 거기에서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남은 그런 것을 봤을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는 법무장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뭐 별 큰 문제가 없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18명 인사 중에 제일 잘된 인사 꼽아라 하면 한동훈 후보자라고 그래도 했죠. 일반 국민의 그래도 생각하기에 그래도 조금 신선한 맛이라도 있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 이번 강요 인선 중에서 한동훈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게 후한 점수 주시는 거예요? 신선한 유일한 사람이 한동훈, 제일 잘한 인사가 한동훈이다. 그렇죠. 그 사람의 뭐 자질로다 보면 여러 가지를 보면 자기의 주장도 내가 보기에 지금 한동훈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했지만 저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맹종을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윤석열 당선인이 왜 검찰총장 됐을 때 이런 평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딱 이 자리에서 지금 돌아가신 정두원 전 의원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분 놓고서 이제 막 여당 야당이 된다 안 된다.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 된다고 했고 국민의힘 쪽에서 오히려 안 된다고 할 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 정두원 전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내가 좀 아는데 그 성역 없이 수사하고 대통령이든 누구든 막 권력에 대해 수사할 사람이다 그러던데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 한동훈 아니 내가 과거에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 후보자를 데리고 있던 그 상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관의 말도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듣지 않는다요. 그러니까 자기 소신이 투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각에는 나는 그런 사람이 하나 정도 있는 것이 일단 좋다고 생각해. 아, 외곽에서 쓴소리할 가까운 인사가 있는 게 좋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과 상당히 악연이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자체의 능력을 떠나서 상당히 악연이 있는 인물이고 대통령 당선인과는 최측근이고 민주당과는 최악의 관계고 이렇다면은 무난하게 협치하긴 쉽지 않잖아요. 내가 보기엔 민주당의 최악의 관계라는 거는 내가 뭐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한동훈 저희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조국 사태 때 철저한 수사를 갖다가 진행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에 대한 거부적인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외에는 지금 한동훈 후보하고 민주당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어요. 그 후에 뭐 채널 A 뭐 유시민 작가 연결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안 좋은 관계들이 감정들이 쌓인 것 같거든요. 그거는 민주당의 관계가 아니고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무슨 추미애 법무장관과의 개인적인 관계고 이런 걸 보지 이게 당 전체가 그런 것 때문에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 그렇게 보세요. 또 당선인과 엄청나게 가까운 관계고 같이 검찰에서 일을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됐으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당선인의 생각이 검찰로 넘어가는 건 아니냐, 무슨 검찰과 어떤 일체된 라인을 형성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내가 보기에는 당선인과 비교적 가까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선인이 어떠한 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걸 갖다 시정할 수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는 한동훈이 아닌가 나는 생각을 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다른 사람들 좀 눈치 보고 이럴 때 대통령이라는 게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에 잘 거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대통령과 친밀한 사이일 것 같으면은 참
대통령의 얘기도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여담입니다만 제가 어제 막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초기에 나온 기사들 중에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로 김종인 위원장이 한동훈 검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러셨? 나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서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을 적에 예. 좀 색다른 사람을 하나 구하면 어떠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 그래서 내가 백종원 씨 얘기도 한번 끄집어낸 적도 있고 그런데 사업가 백종원 씨. 예. 근데 그거는 아마 내가 보기에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건 아니고 누가 그냥 그렇게 짐작해서 얘기했던 게 아닌가 봐요. 아니 일각에서는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는 어떤 총선에 나간다든지 이런 정치인의 코스로 가는 거 아니냐?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인으로 키우려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보도도 있어요. 정치인은 키워지지가 않아요. 본인 스스로가 좀 자기 정치적인 활동을 개척을 모르되 정치인을 키워서 정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키우는 건 불가능. 그럼 정치를 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그건 두고 봐야 알죠. 본인이 인제는 이제 내각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검사로서의 사고방식은 좀 버려야 할 그런 단계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윤석열 당선자도 검사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고 한동훈 마찬가지인데 네. 인제는 검사를 떠났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검찰을 잃어버리는 것이 잊어버리는 게 성공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봐요. 한동훈 후보자든 대통령이든 대통령 당선인이든 그렇죠. 검찰 시절을 잊어야 된다. 정치적인 야망은 있어 보입니까? 한동훈이라는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인 야망이 있다면 특히 검찰 생활을 잃어버려야 된다. 잊어버려야 된다. 있어 보여요? 있어 보입니까? 야망이? 그건 모르죠. 두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한다는 건 두고 봐야죠. 지금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정호영 후보자는 빨리 이 사퇴를 시키는 게 맞다는 말씀이고 한동훈 후보자는 또 의외로 좋은 평가를 해주고 계신데 이 인사청문회와 거의 동시에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나는 좀 지금 저희 4월달 내에 지금 검수완박을 갖다가 해야 완성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그런 자세가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판단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긴박하게 일을 갖다 처리하려고 그러는지 이게 사실은 반대도 여러 쪽에서 반대 의견도 많이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좀 소화를 해가지고서 옳은 방향으로 택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하는 걸 애초에 목표였는데 지난번에 6대 범죄만 남겨뒀던 거다. 근데 이 정권이 끝나고 나면 도저히 그걸 못 해낼 것 같다. 완수를 못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죠. 근데 의석을 갖다 가지고 172석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국회에서 입법을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때 되면은 새 정부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얘기요. 예. 실행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예. 그렇게 촉박한 시간 내에서 그걸 갖다 이루어내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르고 그 결과는 결국 좋지 않게 미칠 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많이 생각을 할 거라고 봐요. 지방선거가 한 40여일 앞으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와 있는데 그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 솔직히 해서 일반 국민은 검수완박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을 가진 건 아닌 것 같아. 아주 일반 국민. 저희 시사 프로그램 들으시는 분들은 다 관심 있으신데 아주 일반 국민들이 자세하게 관심을 가질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세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 말씀은 지방선거에까지 내가 그렇게 영향을 주진 않을 거다? 지금 정치권에서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예. 일반 국민들 자체를 볼 것 같으면 검수완박이 실질적으로 뭔지도 잘 알지 못한다고. 아주 시중에.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 말씀은 그러면
크게 그러니까 물론 우리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검수완박 지금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시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지방선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세요. 뭐 다소의 영향은 있겠죠. 사실 지식층들이 생각하기에 과연 그런 행동이 옳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할 테니까 네. 다소는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지는 않으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는 뭐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제일 큰 건? 결국 가서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보니까 대통령 선거에 승리한 정당이 네. 지금 불과 한 2달 사이에 지방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대통령 선거에 승리한 정당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신정부가 출발하면서 가급적이면 마찰 없이 출발을 해야지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신정부 출범에 굉장히 신경을 갖다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초기에 내각 출범에 가지고 쓸데없는 잡음이 나는 거는 하루속에 제거하는 것이 현명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원래 신정부 출범하고 나서 초기에 치러지는 선거는 그게 지방선거가 됐든 총선이 됐든 뭐가 됐든 바로 뽑힌 그 쪽이 유리하죠. 대선 승리한 쪽이. 그런데 중간에 큰 잡음, 마찰 이런 게 있으면은 바로 견제 심리가 작동하나요? 아니 뭐 견제 심리가 아니라 일반 국민이 지금 우리나라 유권자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과거에는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가급적이면 새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특별한 마찰이 없이 출범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아마 윤석열 당선자는 아마 저희 있게 봐야 될 거라고 나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정호영 후보자도 정무적인 판단으로 지명철회라도 하는 것이 맞다. 본인이 자진 사퇴 안 하면. 지명철회라고 하는 것은 좀 본인 지명한 사람이 철회하기는 뭐니까 본인이 용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려면 설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다시 검수완박 이야기로 잠깐 돌아와서 결국은 통과될 거라고 보세요? 숫자적으로 보면 통과해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스페셜 월간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얘기 나온 김에 지방선거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가장 눈여겨보고 계신 지역이 있다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선거에서 가장 지금 현재 지방선거의 관심사가 수도권 아니겠어요? 예. 특히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서울이 가장 중심을 갖다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경기지사 누가 되느냐, 서울시장 누가 되느냐, 뭐 이런 데 관심이 가장 큰데 서울시장의 경우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뜨겁고. 뭐 대구시장 국민의힘 내부에서 뜨겁고 경기지사는 양쪽 다 뜨겁고 막 이래요. 서울시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주자가 오세훈 현 시장으로 정해진 가운데 민주당은 뚜렷한 길을 좀 못 잡고 있는 느낌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하겠다는 주자들이 나섰는데 특히 5선에 당대표까지 나섰는데 무슨 전략공천이냐. 그건 나에 대한 정치적인 사망선고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분노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하겠다고 이미 공식적인 선언을 갖다 했는데 민주당 비대위가 전략공천으로 방향을 갖다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 자체는 어떤 특정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일단은 누가 좀 새로운 사람이 나와야 이기겠다 하면은 전략공천 던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략공천을 갖다 하려면 사람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지 전략공천을 한다고 그러지 그냥 막연하게 전략공천을 한다는 얘기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보통 그래요? 저는 선거를 안 치러봐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선거 많이 치러보신 분 입장에서 머릿속에 누가 있어야 전략공천 선언해요? 특정한 사람, 이 사람을 내보내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전략공천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전략공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요. 그 얘기를 함부로 못 꺼내는군요. 그럼 지금 민주당 지도부 머릿속에는 누가 있는 거라고 보세요? 지금 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뭐 송영길 전 대표 말고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낙연 전 대표가 가장 가능성이 있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지도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이낙연 전 대표일 거라고 보십니까?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거지. 그렇죠. 지금 그 얘기가 뭐 제일 많이 나오고 있죠. 이낙연 차출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왜냐면 본인이 나서지 않은 상황인데 왜 자꾸 그러냐 이러시더라고요. 그 보시기에 지금 본인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진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도 일단 정치인인데 예.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자기를 그 추대하는 쪽으로 가면은 아마 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경선 말고 추대요. 예. 그 지금 이 상황에서 경선 말고 추대라는 게 가능할까요? 글쎄요. 그건 뭐 그 사람들 사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두고 봐야 하는 거죠. 결국 그러면은 이게 일종의 어떤 개파 갈등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판을 읽으십니까? 송영길 대표가 나섰는데 이낙연 차출론, 뭐 추대론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그야 뭐 비대위에서 전략공천으로 확장을 질 것 같으면은 그대로 결정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송영길 후보가 다른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개파 갈등의 어떤 구조적인 것이 깔려 있는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진짜로 이낙연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당 비대위가 어떻게 상황 판단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요.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두고 봐야 할 일이고. 그래요. 뭐 유시민 작가 추천까지 나오더라고요. 본인 의사를 물어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민석 의원이 유시민 작가도 등판해야 된다 얘기하던데 서울시장 후보로 예. 내가 보기에 그거는 불가능할 거예요. 왜 불가능하다고? 뭐 그렇게 해서 나온다고 그래서 희망이 없지 별로. 왜요? 뭘 거의 지금 뭐 전혀 예상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출마한다고 그래서 서울 시민의 지지를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어요. 뭐 그러니까 뭐 사실은 네. 어떤 뜻에서 그런 뭐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하나의 그냥 감정적인 그런 표출로다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전략적인 건 아니라고 보시고 가능성 없다고 보시고 그 6.1 지방선거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등판 여부입니다. 뭐 지원 유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출마를 하는 거. 그게 재보궐선거든 지방선거든. 송영길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어요. 나서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재명 후보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선거 끝나가서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어디 출마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출마하면 머리 나쁜 겁니까? 이거 상황 판단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상황 판단을 어떻게 이게 정치인이 그래도 대통령 출마까지 했던 사람이 그렇게 그냥 단기로다가 모든 거를 판단하리라고 난 보질 않아요. 단기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출마를 하셔야 좀 일찍 등판을 하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지명하면서 민주 진영과의 선전포고를 했다. 검찰공화국을 선포했다. 따라서 이런 비상 상황에는 당의 구심점이 필요하다. 강력한 구심점. 그래서 이재명의 조기 등판이 필요하다. 아니 그거는 너무 즉흥적으로 정치 상황을 판단한 것이지. 사실은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난번 대선의 결과에 대한 냉정한 분석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국민의힘도 왜 쉽게 갈 수 있던 선거를 갖다가 0.7%밖에 못 이기느냐는 이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갖다가 생각해야 할 것이고 민주당도 무엇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이제 막판에 좀 선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이런 걸 갖다 분석을 해서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정권을 정치를 대체를 해야만이 다음에 정권 교체를 갖다 이룰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저 순간적으로 나타난 기분에 따라서 판단을 해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럼 이재명 후보의 조기 등판은 그 상임고문, 그러니까 이재명 상임고문이란 자산을 아낀다는 측면에서는 옳지 못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어떤 측면에서 안 된다고 보시고 본인 스스로가 냉정하게 생각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단기적으로 너무나 급하게 서두른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뜻대로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당들의
특성들을 볼 것 같으면 네. 그냥 선거에 한번 지면은 그냥 와그락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선거에 지면 꼭 비대위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선거를 졌으면은 왜 선거를 졌느냐에 대한 참 분석도 오면서 좀 당을 네. 좀 수술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냥 금방금방 뭘 네. 갖다가 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식으로 그렇게 서두른다고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이재명 상임고문 당연히 다음 차기 대선을 생각할 텐데 5년 뒤 차기를 생각한다면 지금 등판은 오히려 실패의 길이라고 보세요? 내가 왜 지금 등판한다고 그래서 특별하게 또 좋을 것도 없어요. 그렇게 조급하게 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고 단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이야기도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의 지금 지방선거 돌아가는 판은 어디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제일 관심사가 아마 경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김은혜, 유승민, 예. 유승민, 김은혜. 예. 그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알겠지만,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지 경기도에서 이 승리를 갖다가 이룰 수 있느냐, 거기에 이제 몰두를 하겠죠.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아직까지도 판단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윤심이 들어가 있는 거냐 아닌 거냐 이 얘기를 초반부터 했었잖아요. 김은혜 의원 등판할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당의 생리가 무슨 대통령의 소위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자꾸만 신경들을 많이 쓰는데 정당이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 내가 보기에는 장래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사불란하게 간다. 네. 나는 이제 정당이고 정부 간에 좀 반대의 목소리가 있어야만이 그게 실질적으로 안정을 추구할 수가 있지. 맞습니다. 그저 그냥 명령하면 따라오는 이런 식으로 돼가서는 조직이고 정당이고 정부고 안정이 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좋은 말씀 마지막에 남겨주시네요. 정당이 됐든 그런 국가가 측면에서 됐든. 내가 보기에 그런 뭐 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네. 한동훈이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쓴소리 팍팍 두고 보겠습니다. 두고 봐야죠. 네. 여기까지 스페셜 월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늘 고맙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